자, 최저임금 9,860원 진통 끝에 2.5% 인상, 역대급 최하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 원으로 200만 원을 넘었죠.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건 전 국민들이 경제활동 인구의 약 30%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이고, 사실상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많이 해당되고 단순 노무직에게 해당됩니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내 월급도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요소가 있죠. 2024년 최저임금 개요를 보면요, 시급 9,860원, 만 원이 안 됐습니다. 이 올해 넘을 거냐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1,80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휴가 별도기 때문에 해외랑 비교할 때 7분의 1은 추가된다. 이렇게 6분의 1은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요일은 제외니까 월급 기준으로 206만 740원. 주휴 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니까 약간 복잡하게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주휴 수당 포함되면 만 원 넘는다. 포함 안 하면 만 원 안 된다. 이거 발표되면 기본적으로 나와야죠. 중소기업 중학교에 우리 형님들 여기서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위권,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하위권,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왜 이거 논의할 때 중소기업 연합회라든가 이런데, KB즈협회, 제가 종종 가는 데입니다. 이노비즈협회, KB즈협회, 중소기업 연합회, 우리 형님들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나와야죠. 민주노총 최저임금 12,000원이 이건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 물가 인상률,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해줘야죠. 단체에서는 해줘야죠. 최저임금 인상 확정됐습니다. 이제 기권이기 때문에 나갔죠. 사용자 위원들은 밖으로 나갔고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반대가 한 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그리고 이제 정부 위원, 이렇게 3대 3 이렇게 비율 맞춰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부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부 위원은 이제 대통령 쪽에서 정책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위원한 17표, 근로자 위원한 8표, 기권 1표, 사용자 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로자위원은 26.9%, 12,210원 요청을 했습니다. 격차가 엄청 났고, 결과적으로는 18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격차는 이제 140원이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갔고, 이렇게 반발을 했다. 이게 나오죠. 인상률 폭을 보면요. 2016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전년 대비 인상률의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때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시점에 올라가고, 요때 좀 그래도 5% 정도에 올라갔죠.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요때가 코로나 상황이었고,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역대급 2021년도가 1.5%였던 거에 반해서 그 다음 역대급 두 번째로 낮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최저임금은 가장 먼저 여기 있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뉴질랜드에서 최초 도입됐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죄수들이 세운 나라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동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이고, 이 시절에 1894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시행이 됐고요. 2015년도에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했습니다. 2016년도에 러시아 최저임금 인상 급격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 영국 최저임금제 도입 1999년, 이런 형태들이, 최저임금이 도입된다는 것은 하위 계층들의 노동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로 또는 주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국은 1986년도에 최저임금이 최초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재정 배경이나 이런 거 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다. 이런 거죠. 어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본은 필연적으로 가속화에 경향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뭐 빈익빈 부익부 이런 표현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더 집중되고요. 없는 것에는 더 이렇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임금 격차가 많이 생기죠. 생산성 높은 쪽과 낮은 쪽들의 임금 격차는 계속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보정하기 위한 제도. 두 번째,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의 개선이 일어난다. 많이 받은 쪽과 적게 받은 쪽을 아래쪽을 쳐 올려주면 위쪽도 결국은 위쪽 줄 돈을 아래쪽 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 분배의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가 당시에는 1군과 2군이 있었어요. 나눠서 시행을 했다가 이거 통합이 됐고 지금 2023년 9,620원에서 이제 9,820원으로 올랐죠.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현황을 보면요. 독일이 이제 높습니다. 17,000원 수준이고요. 프랑스가 16,000원, 영국이 15,000원, 한국이 9,860원인데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유수당 여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9,437원. 예, 미국 평균값보다 높습니다. 물론 이 미국 안에는 뭐 알래스카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자, 일본은 8,700원, 대만 7,300원, 홍콩 6,650원. 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중위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1등부터 꼴등까지 쫙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값에 있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평균 임금을 보지 않고 중위임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평균값을 내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위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독일은 62.6%입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절반보다 높습니다. 프랑스 61%, 영국 58%, 한국 54.2%, 미국이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의 중간 대비 50%. 그게 이제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격차가 많은 나라라고 막 이야기하지만 50%까지 갑니다. 일본 더 낮고요. 대만 아주 낮습니다. 대만이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격차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4인 이하니까 최저임금 적용 안 할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당되고 단 예외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는 경우, 가족끼리 저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최저임금 줘야 된다. 아빠가 아들에게 야 같이 가서 고추 따자 그랬는데 야 그래도 내가 오늘 월급 줄게. 오늘 이렇게 일당 줄게. 최저임금 적용 안 됩니다. 더 적용 안 됩니다. 더 많이 주셔야죠. 자, 선언법. 선언법에 적용받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적용 안 된다. 같이 자니까 임금 같이 배 타러 나가면 그거 계산 안 되죠. 사용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인상될 걸로 생각해서 이 사람한테 12,000원을 줬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10,000원도 안 되네. 야 내리자. 뭐 이렇게 이걸 이유로 강제적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요소도 징벌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5년에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 18,000원 정도를 목표값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주별로 다른데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이쪽이 제일 높습니다. 빨간색 15달러 정도 이상이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뉴욕 있죠. 뉴욕 이렇게 뉴욕 높습니다. 14달러 내외가 되는 거고요. 가장 낮은 쪽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미네소타입니까? 오하이오 있고 다 이름을 모르겠네요. 알래스카 이쪽에 있습니다. 하와이보다 알래스카가 최저임금 더 낮죠.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이런 데가 최저임금제 없는 데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데들은 최저임금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전통적으로 보수주의가 강한 공화당 쪽이 강한 쪽들이죠. 대표적으로 텍사스 최저임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텍사스의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많고 오히려 이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게 사실 미국에 있는데 없는 데들이 평균 임금이 더 높아요. 이런 것들도 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데로 기업들이 가니까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실업률은 줄어들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역설도 있습니다. 일본 총리도 최저임금 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요즘 뭐 900원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잖아요. 10,000원을 목표로 제시했고 일본도 현별로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권은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기업들은 반갑게 보이지는 않죠. 2022년 일본 최저임금 최고액과 최저액, 최고는 이제 1,072엔, 도쿄입니다. 근데 이 가장 낮은데 853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하나로는 9,746원. 일본 이겼습니다. 도쿄보다도 높습니다. 도쿄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받고 있는 도쿄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는 우동집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생 알바보다 대한민국 저기 어디 제 고향이 신안이니까 신안 염전에서 염전을 말리고 있는 근로자가 임금도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는요. 중국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데 뭐 다른 데보다도 중국도 기본적으로 성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징만 보시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 기준이랑 시급 기준이랑 풀근무 하는 사람들은 월급 기준, 풀근무 안 하는 사람들은 시급 기준인데 북경 2,322엔, 상해 여기 있습니다. 상해 2,592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8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시급으로 보면 23위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000원 정도, 그 정도 된다 정도로 감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월급제와 시급제 나눠져 있고 성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해가 제일 높죠. 상하이 제일 높습니다. 한 48만 원, 월급 48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본 다시 돌아가서 일본에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조사를 2023년 2월 달에 했어요. 2월 달에 했는데 중소기업 3,000개 기업이 대답을 했는데, 자 보시면 최저임금이 밑돌아서 최저임금 수준까지 임금을 올렸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5%예요. 최저임금들이 밑돌아서 최저임금보다 많이 임금을 올렸다가 18.3%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약 38.8%가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기업의 급여 테이블을 수정했다. 즉 올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40%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죠. 그러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10명 중에 4명이 내 월급을 누가 올렸어요 지금? 우리 기시다 총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기시다 총리가 올려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아서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이미 34.7%는 국가가 최저임금 올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 없다. 이미 됐다. 그런데 또 이거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이미 높아요. 우린 이미 높아서 해당은 안 되지만 최저임금 올랐다는 소식 때문에 더 올렸다. 이게 이제 24.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일본은 사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에 올린 기업이 약 40%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 25%는 해당 안 되지만 올랐다는 소문에 지나가는 바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올랐다는 소문과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이지만 더 올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최저임금의 뭐랄까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영향입니다. 자료 중에 하나만 더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을 보니까 새로운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게 됐다. 정치권은 뭐 이걸 원하겠죠. 생산성도 개선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게 합쳐서 한 50% 정도 되고,
예, 이게 있어요. 이제 잔업시간 줄였다, 인건비 외 시설 투자 감소했다, 종업원수 삭감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정치권들이 힘들어하겠죠. 사업의 규모를 축소했다, 일시금 복리후생비를 삭감했다. 15.8%는요 대응을 못하고 압박만 당하고 있다. 지불 여력이 있어서 대응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15% 정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저임금 딜레마는요, 이 경제학자들도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장하성 교수, 네.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단어들, 소득주도 성장인가, 세금주도 성장인가, 뭐 논쟁이 한창 있었고, 뭐 이병태 교수, 예. 재벌이 무슨 죄가 있길래 뭐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들에서 뭐 한참 논쟁하고, 미국에서도 케인즈하고 하이에크하고 계속 논쟁하고, 뭐 영국에서도 보수당하고 진보당하고 계속 논쟁하고 그렇게 되죠. 양자적인 측면이 항상 있고, 어떤 측면이 드러나느냐, 지역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캐릭터에 따라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따라서 다른 측면들은 분명히 다 등장하는데,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죠. 근로자들의 소비가 증가되죠.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되죠.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죠.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죠.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라이트 사이드예요. 자,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랩 사이드가 있어요. 인건비가 상승하죠. 수익이 악화되죠. 기업 활동이 위축됩니다. 인력이 감축돼요. 비자발적 실업자가 증가해요. 경제 전체의 소비가 감소합니다. 생산량이 감소해요. 다시 인건비가 상승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예, 오른쪽 바퀴도 돌고 왼쪽 바퀴도 돌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조사입니다만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걸 재인용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예, 가장 많은 대답이 1인 경영 및 가족 경영으로 전환했다. 이게 2018년도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1인 기업이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가 840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90만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90%가 1인 사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로 근무하시면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것도 고려하실 필요 있고요. 무려 30%가 근로자 인원을 감축하거나 해고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이쪽 방향으로 대처가 있고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20%, 폐업했다. 6%, 그대로 가고 있다. 18%, 근로자의 수당이나 상여금, 복지, 복리후생비를 줄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이트에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산정 방식에 미친 영향을 보면 변화가 없다가 80% 정도 나옵니다만, 수당과 상여금을 줄였다도 약 10% 내외로 나오고요. 임금 체제를 바꾸었다도 약 2, 3% 정도가 나옵니다. 나이브하게 정부의 기대대로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편 급여라고 하는 것은 호봉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고 직무급제가 있습니다. 호봉제는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뭐 1갑 1호봉, 3호봉, 6호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죠. 장점은 안정성이 있습니다만 성과 보상이 불일치해요. 연봉제는 성과 보상이 일치하지만 객관적 성과 평가에 대한 항상 스트러글이 있는 거죠.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가 반영되지만 직무급에 대한, 직무 가치에 대한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최저임금 이야기는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는 본원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 해당되는 사람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다 개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봉제는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연봉제이기 때문에요, 뭐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가 올라오면 위에도 반영이 되는 거다라는 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 어떤 그 호봉제를 시행하는 곳에서는 해당되는 직무에서 연봉이 안 올라가거든요. 직무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올려주려면 이렇게 직무를 바꿔주는, 그렇죠. 직군을 바꿔줘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호봉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급 1호봉, 1급 2호봉, 3호봉 쫙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1급으로 23년 근무하면 월급 730만 원. 네. 9급 1호봉 177만 원. 네. 자, 공무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어떻게 되는가? 교사도 역시 호봉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72만 8천 원.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해당 안 되죠. 해당 안 됩니다. 최저임금 대상 해당 안 돼요. 중소기업 연봉은 어떠냐 봤더니 2021년 사람인 조사이고요. 이거는 뭐 통계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희망연봉과 실제연봉 봤더니 희망연봉은 3,300만 원이고요. 실제연봉은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기준이기 때문에요. 과장 정도가 되면 4,700만 원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이게 과장의 기대 연봉이에요. 실제 연봉은 4,3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별, 연령별 월 평균을 보니까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차이가 좀 많은데 20대로 보면 대기업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중소기업이 1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이 30대로 넘어가면 대기업이 495만 원, 중소기업이 274만 원, 40대가 되면 대기업 651만 원, 중소기업 299만 원, 50대가 되면 687만 원, 중소기업 281만 원. 자, 뭐가 느껴지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요. 근속연수를 반영했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보다도 이건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심화되는 거. 이 문제 지금 개선해지지도 않고 그 문제로 인식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거. 이거가 저는 이제 언더백 기업을 돕고 있는 팀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더 올라가죠? 오히려 떨어져요. 대기업에서 그만큼 버텼다 그럼 받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10건 중에서 3곳 2022년도에 연봉 인상 계획 없다. 작년 연봉 동결 또는 삭감이 58.4%. 중소기업 연봉을 볼 때에 연봉 협상 결과 물어봤더니 연봉 계약서 42.3% 만족스럽지 않다. 중소기업 직장인 59.5%는 만족스럽지 않은 연봉 협상 결과에 퇴사衝動을 느끼기도 한다. 라는 거. 연봉 협상 좋아 중소기업의 한 페이지인 거죠. 중소기업의 연봉 협상의 내용이라는 게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이렇게 순해 보이는 사람은 조금 올려주고 퇴사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많이 올려주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 드라마에서 좀 보여줬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너무 안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현장을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언더백 기업 경영자 여러분, 회사 내 연봉 시스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급여 테이블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이거 엑셀 시트 한 장이거든요. 이 엑셀 시트 한 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거 있으면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 등급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평가도 있는 거고 회사의 예상 기준도 있는 거고 인상률도 있는 거고 그 율에 따라서 인상하는 거고요. 로직이 좀 생겨요. 그래서 가인지 캠퍼스에 파일 올려가 있으니까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연봉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첫 번째 운영 철학에 따라서 급여 테이블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속해 있는 산업군 조사하시고요. 인재의 시장 가격도 좀 보시고 보상 수준을 확인해서 신입사원 초임 정하시고 과장급, 고정급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브로드밴딩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가인지 캠퍼스의 강의 영상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파일도 엑셀로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이른바 브로드밴딩이에요. 브로드밴딩, 광폭의 묶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급여 테이블 표준을 나름대로 가인지가 바라보고 있는 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어디를 전환하시냐면 연봉 테이블이 적용될 직군을 표시하는 겁니다. 연봉 테이블이 적용될 직군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다 표시하시고요. 사원급에 있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래서 2,800만 원, 동종업계 1년차 평균이 2,800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2,800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1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3,210만 원, 3,210만 원까지 가시고 3년 지났으면 주임 승진해야죠. 주임 승진해야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오냐면
3,150만 원 올라가고요. 예, 이렇게 오는 겁니다. 승진 못하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직급에서 연봉이 올라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면 승진하는 거죠. 승진했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올라가고, 승진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올라가고, 승진했다 오른쪽, 이때 승진했다 이렇게 넘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브로드밴딩으로 광폭으로 급여를 설계를 해서 승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연봉이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브로드밴딩 방식의 표준 연봉 테이블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필독 영상 넣어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직원과 연봉 계약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연봉 재계약, 연봉 통지서로 끝내면 안 되는 이유, 좋아 중소기업 연봉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요거 좀 시청을 하시고요. 가인지 캠퍼스 회원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연봉 테이블, 여기에 파일 목록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설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여 테이블 어떻게 작성하고, 급여 테이블 우리 회사에 없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파일 다운로드 딱 받으셔가지고 그거 보고 솔직히 웬만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여기에서 플러스 옵션으로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군 사무직이다, 사원 2,800이다, 과장 4,600에서 시작하자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정한 다음에 급여 테이블은 근로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할 때 우리 급여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대화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패하는 비즈니스에는 이유가 있다,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 나누겠고요. 가인지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MZ 직원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대표님을 위한 단체 영상관이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적합하게 이동을 했고요. 유튜브스럽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경영자가 우리 회사의 영상만 볼 수 있고, 직원들의 영상 시청 현황, 꼭 봐야 될 필독 영상 진도표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회사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요. MZ세대들도요. 언더백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역량과 나의 실력을 발전하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체 영상관 위쪽에 올라가시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다가 다양하게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가인지 캠퍼스를 여러분 혼자 이용하고 계시다면 혼자만 실력 늘리지 마시고요. 직원들과 함께 실력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단체로 도입하시니까 할인율도 일정 정도 적용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지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